문성화입니다. 지나가는 문과생입니다. 요즘 탄핵 심판 문제가 시끌시끌하다. 그죠? 뭐 입장과 이념과 성향 따라 어디가 옳다 그르다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텐데 저도 그 다른 생각 하나 읊어보고 가려 합니다.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는 삼권 분립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해 놓은 정치 체제죠. 행정력을 행사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 모든 활동의 적절성은 또 사법이 판단하겠죠. 뭘 하려 해도 서로 한 꼭지씩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인데 각자 오야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꿀릴 게 없어요. 옆중대 병장은 그냥 아저씨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적용된 사회에서는 뭘 하든 새 조직이 서로를 견제하며 교차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권 분립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냐? 헌법재판소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바로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나치당이 연정을 통해 독일이 법부를 장악하고 총리직을 먹은 다음 대통령 조져버리고 총통직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러는 동안 기존의 삼권 분립이 너무 어이없이 무너져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좋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에 대한 보완책으로 설치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그럼 또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 보완책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요? 그 보완책이 제 역할을 못하면요?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할 확률을 낮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확률이 낮아지면 좋은 게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유익이죠. 하지만 시스템으로 줄일 수 있는 실패 확률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확률이 낮아져도 이를 저지르려는 욕망이 그득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사고 발생 확률이 100%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인간의 욕망이고 시스템은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스템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선한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 총리 같은 한 사람의 통치자의 자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자질이고 그 한 사람 우두머리의 선한 욕망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임금님 모시고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혹은 독재자가 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최고 권력자가 없다면 사회는 폭증하는 비효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돈 벌면 나쁜 데에 쓸 수 있으니 아예 돈 벌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의 의사결사체의 악한 의지를 시스템적으로 처단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 구조를 까놓고 보면 핀트가 많이 어긋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했어도 그들이 그 욕망을 지닌 이상 그들은 끝내 그 뜻을 잃었을 테니까요. 당대의 독일이 그들을 원했고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인데 엉뚱한 시스템 탓만 한 결과가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이죠. 물론 출신만 갖고 차별할 수는 없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로 타인체제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의지와 욕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악한 욕망을 처단하기 위해선 선한 욕망으로 맞서야 하는데 9명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애초에 구성원리부터가 사법부에서 3인, 행정부에서 3인, 입법부에서 3인 이렇잖아요. 이거 그냥 서로 성향, 입장별로 대가리수 맞춰서 결투재판하라는 거잖아요. 이 구도에서 하나의 의지, 하나의 선한 욕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똑같이 세력 싸움 걸어서 각자 자기 소속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판 결과를 당겨오려 하는 정치질이 시작되는 거고 이번 탄핵 사건처럼 좀 어그로 끌린 재판에서는 여론 눈치 봐서 시대정신 일합시고 인기투표 결과대로 판결하게 되죠. 실제로 적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리해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여론 눈치를 살펴 내려지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처음에 여론이 탄핵을 원할 때는 탄핵으로 기울다가 여론 반전되니까 기각으로 기울고 있죠. 이게 뭡니까? 뭐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입니까? 야바이 판이에요. 차라리 시발 유튜브한테 제보해서 문철빵 돌리는 게 더 공정하겠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권한인 탄핵 소추권이 인기투표로 블로킹당하는 게 옳은 삼권 분립인가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고유 권한인 계엄이 인기투표로 불법성을 추궁당하는 게 옳은 삼권 분립인가요? 사법부는 또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최고법리 심의기관이면 대법원은 왜 대법원입니까? 중법원이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기능이 정말 유익한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익 없이 사회적 비용, 절차적 복잡성만 가중시키고 있다면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하겠죠. 절대 망가지지 않을 시스템은 없습니다. 언젠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보수되어야 하고 또 찐빠가 났을 때는 개입해서 그 원흉과 싸우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운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요.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맞서 싸울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의회라는 개입수단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가장 나은 체제로서 오늘날 현대국가를 지배하는 체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주의가 왜 가장 성공적인 이념이 되었나요? 민주주의는 그 불가피한 한 사람의 통치자의 실패에 대해 의회라는 적절한 투쟁할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우리들 개개인이 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정답보다 예측 가능한 오답을 선호합니다. 이 두려움에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그 두려워 마지 않던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완벽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완벽하지 못한 세상으로 발 디딜 용기일까요? 이상입니다. 마저 지나가겠습니다.